자, 이어서 모듈스 폴더에 있는 DOM-fn.js를 열어보겠습니다. DOM-fn.js는 우리가 이전에 만들었던 함수형 프로그래밍 파일의 함수 파일인데요. 이 DOM-fn.js를 불러보겠습니다. app.js에서 임포트하는 코드를 상대형으로 모듈 수 있는 DOM-fn.js로 호출하는 것이죠. 현재 jQuery는 작동되지 않을 테니까 내부적으로 임포트가 호출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페이지 로드를 하게 되면 DOM-fn.js가 정상적으로 호출되지 않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JS를 붙여야지만 정상 호출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페이지 로드하게 되면 DOM-fn.js가 호출됩니다. 모듈을 로드했다고만 해서 바로 모듈 내부에 있는 코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부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페이지 로드를 해봐야 ELS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모듈을 로드했을 때 이 모듈 파일에서는 여러분이 내보낼 모듈을 명시적으로 설정을 해주셔야지만 올바르게 내보내진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export를 사용해서 const y9 객체를 내보내도록 하고요. y9은 el과 els를 내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게 되면 y9이라는 상수를 내보내게 되는데요. app.js에서 해당 내용을 받으려면 y9이라는 이름값의 변수 속성값을 이와 같은 표기법을 사용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y9 객체를 출력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el과 els가 들어온 걸 볼 수가 있죠. 정리하면 import 구문에서 from 키워드 뒤에 있는 것은 파일의 위치입니다. 이와 같이 https로 시작하는 절대 경로를 입력할 수도 있겠지만 상대 경로를 사용해서 모듈스 폴더에 있는 DOM-fn.js 모듈을 app.js로 로드를 하는 것이죠. 로드된 파일 내부에는 y9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보내지는 것은 객체인데 y9 속성 내부에 객체가 내보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내보내진다 보시면 되죠. 그럼 이 내보내진 코드가 app.js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렇게 들어오게 되겠죠? 이때 비구조 할당을 사용해서 y9 속성 값을 받는 겁니다. 마치 이거가 동일하게 처리가 되겠죠. 구문 내에서 y9 객체를 받았기 때문에 y9 객체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결국 y9 내부에는 el과 els가 있으니까 비구조 할당을 사용해서 el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저장을 하고 페이지에 보면 el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명시적으로 여러분들이 불러온 것만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에 import from을 사용해서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여러분이 내보내고 싶은 것들을 export 키워드를 사용해서 모두 내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펑션 키워드 앞에 공통적으로 export라고 하게 되면 객체를 내보낼 때 모든 함수를 명시적으로 내보내게 된 것이겠죠. 그럼 app.js에서 내보냈을 때 이 내보낸 것 중에 여러분이 비구조 할당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앞서는 객체를 내보냈지만 지금 내보낸 것은 각 함수를 el, els, each, css 이렇게 내보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필요한 것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el 함수와 css 함수만 가져왔다고 합시다. 그럼 콘솔 로그를 사용해서 el, css를 출력해 볼 수 있겠죠? 결과를 확인해 보면 브라우저에서 봤을 때 el 함수와 css 함수를 가져온 거 볼 수 있어요. 나머지 함수는 안 가져오고 필요한 함수만 빼온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el 함수와 css 함수를 사용해서 DOM 스크립팅 처리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결과를 볼까요? 잘 적용된 게 보입니다. 엘리먼트에 다음과 같이 백그라운드 속성이 설정된 거 볼 수 있겠죠. 특정 시간 내에 작동한다고 해본다면 2초 뒤에 다음과 같이 DOM 스크립팅 처리를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2초가 지나게 되면 다음과 같이 DOM 스크립팅 처리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것은 모듈을 불러온 다음에 모듈 내부에 명시적으로 export가 되어 있는 것들을 비구조 할당 방식을 사용해서 여러분이 쓰고 싶은 것만 빼와서 쓸 수 있다. 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필요할 때마다 이 모듈 로드할 때 여러분이 필요한 것만 가져오시면 되는 거죠. 정리해보면 먼저 불러왔던 import 구문에서는 from이라는 구절이 없죠. 내부에 외부 URL 파일을 로드를 합니다. 이때 jQuery는 표준에서 명시하는 export 구문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올바로 작동이 돼야 되지 않겠지만
왜냐하면 이와 같이 받아오지 않으니까. 하지만 jQuery는 내부적으로 UMD 모듈 포맷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브라우저 환경에서 바로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와 같은 구문 없이 사용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반면 modules DOM fnjs 모듈 파일은 상대 경로를 통해서 데이터 파일을 가져왔죠. 로드한 데이터 파일에서 명시적으로 익스포트한 변수, 상수, 함수, 객체 등을 호출할 수가 있어요. 이때 비구조 할당 문법을 사용해서 모듈 내에 필요한 것만 여러분이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즉, DOM-fn.js 모듈에서 내보내진 함수들 중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만 쏙 빼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빼온 것을 가지고 DOM 스크립팅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디폴트라는 걸 보겠습니다. 모듈을 내보낼 때 기본으로 사용할 것을 디폴트 키워드를 사용해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DN의 export 설명을 보게 되면 export는 두 가지 다른 타입으로 내보낼 수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하나는 이름으로 내보내는 named export와 다른 하나는 default export. 이제 default export는 기본 출력으로 모듈 파일당 딱 하나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named export는 우리가 앞서 사용해 봤죠? 객체를 명시적으로 사용해 주고 내보내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변수, 상수, 함수 이와 같은 것들을 내보낼 때 export 구문을 사용할 수가 있죠. export default 키워드를 사용해 내보낼 때는 함수 또는 클래스를 기본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named export 방식은 여러 값을 export 하는 데 유용하고요. import 하는 동안에 해당 값을 참조하기에 같은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default export의 경우는 모듈당 딱 하나의 default export가 있고요. default export는 함수 또는 클래스, object, 혹은 다른 것들이 될 수가 있죠. 이 값은 가장 간단하게 임포트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내보낼 값 중에 메인에 해당하는 값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됩니다. 즉, 중요한 파일은 디폴트로 내보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named export로 여러 개를 내보낼 수 있다는 거죠. 핵심과 보조, 이와 같은 형태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디폴트 export를 사용할 때는 모듈 파일 내에서 export default로 내보냈을 때 cube라고 하는 함수를 메인으로 내보내는 거죠. 이때 다른 스크립트에서 해당 모듈 파일을 불러온다고 한다면 import cube라고 해서 해당 데이터 파일에 중괄호 구문 없이 바로 내보낸 이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export default를 사용할 때는 bar, red, const 키워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이 안에 bar, red, const를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레퍼런스를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디폴트로 export된 utils는 내부에 utils.js에서 호출됐을 때 utils라는 이름 그대로 사용해서 메인 파일이니까 내부에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DOM fn.js에 와서 기존에 export되어 있는 코드를 모두 export를 제거하겠습니다. 다시 일반 함수 형태로 만들어 놓도록 하고요. 모듈을 내보낼 수 있겠죠? export default라고 내보낼 수 있겠고요. 객체를 내보냅니다. 객체를 내보낼 때는 er, css 다음과 같이 두 개의 모듈만 내보내 보겠습니다. 저장을 하고요. app.js에 와서는 DOM-fn.js를 불러왔을 때 임포트를 하는 이름을 여러분이 임의로 설정할 수 있겠죠? red, er과 css를 비구조 할당을 사용해서 추출해내도록 하고요. 결과를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브라우저에서 2초가 지난 다음에 색상이 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디폴트로 빼냈을 때는 이런 중괄호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 자체가 메인 파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export default 키워드를 사용해서 재사용 가능한 모듈의 핵심 내용을 이와 같이 내보낼 수 있겠습니다. 디폴트와 함께 다른 것들을 함께 혼용해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export default를 사용해서 메인으로 사용할 걸 내보내도록 하고요. 펑션, 클래스를 별도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불러올 때는 utils 내부에서 메인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그 이름값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콤마, 중괄호를 사용해서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export한, 즉 named export 방식의 코드를 호출해서 사용하시면 되는 것이죠. el과 css는 기본으로 내보내보도록 하고요. scroll width와 scroll height 펑션의 경우만 개별 이름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저장을 하고요. app.js에 들어왔을 때 기본으로 내보낸 것은 y9을 불러왔고요. 콤마, scroll width, scroll height 다음같이 모듈을 불러올 수가 있게 되겠죠. 콘솔 로그를 사용해서 scroll height 값을 실행할 때 element 함수에
바디 객체를 전달해 보겠습니다. 그럼 내부적으로 스크롤 하이트 값이 출력이 될 수 있겠죠? 웹브라우저에서 로드를 해보게 되면 953이라고 하는 스크롤 하이트 값을 가져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기본으로 내보내진 것은 여러분이 사용할 이름 그대로 받아오고요. 그 이름값 그대로를 내부의 속성으로 비구조 할당 방식을 사용해서 가져온 다음에 사용하시면 되는 거죠. 이어서 알리아스 별칭 사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export, default 기본 출력과 메인 파일 출력과 function random number, class utility를 개별적으로 내보냈죠. 불러온 데이터 파일에서 기본으로 내보낸 것은 utils 이름을 받는다고 치고 나머지 random number와 utility 이름이 다른 이로 바꿨으면 좋겠다 싶다면 as 키워드를 사용을 합니다. random number는 rn으로 utility는 util 이와 같이 변경해서 내부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때는 util 이와 같은 이름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앱.js에서 as 구문을 사용해서 sw로 as sh로 변경을 합니다. 그럼 내부적으로 scroll height 대신에 sh 함수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위에서는 콘솔 로그를 사용해서 type of sw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type of 저장을 하고요. 웹브라우저에서 새로 고침된 결과를 보게 되면 sw는 펑션입니다. 반면에 scroll read는 undefined인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sh 함수는 결과를 올바로 출력해 줍니다. 정리하면 as 구문을 사용해서 alias, 즉 별칭을 만들게 되면 이 이름값은 내부적으로 sw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scroll read 값을 이 안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as 뒤에 있는 이 키워드를 내부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함수를 바로 사용하실 수 있다. as 별칭을 사용할 때는 named export로 출력된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사용하시려면 as 별칭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asterisk인 별표를 사용하는 부분을 볼 텐데요. utils 내부에 있는 모든 export 구문의 것들을 별표로 바꾸어 as 구문을 사용해서 달러로 처리하는 별칭을 사용한다면 $utils, $utilsmap, $utility 이와 같이 별칭 코드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돔 fnjs에 와서 export 되어 있는 모든 것을 내보낸다고 했으니까 export로 되어 있는 것들 중에 몇 가지를 내보내보죠. el과 css 함수를 내보내보겠습니다. 저장을 하고요. 앱.js에 와서 import를 할 때 별표를 사용해서 from 모듈스 안쪽에 있는 돔fn.js 파일을 불러와 보겠습니다. as 구문을 사용해서 달러를 사용해보죠. 그럼 콘솔 로그를 사용해서 달러를 확인할 수 있겠죠? 내부 코드는 추석 처리해 보도록 하고요. 브라우저에서 결과를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모듈 객체가 나오게 됩니다. 모듈 내부에는 css, er, scroll height, scroll width 이와 같은 형태의 메서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여러분이 el과 css를 빼낸다면 달러를 내부에서 비구조 할당을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sh의 경우는 scroll height로 사용하시면 되겠죠. 저장을 하고 웹브라우저에서 보면은 2초 뒤에 색상이 변경되고요. 값을 올바로 출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출력된 모든 모듈을 묶어주는 별표와 as를 사용한 달러 별칭 구문의 예시를 봤습니다. ES6의 모듈을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이 이 기술을 당장 사용하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이 기술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실무에 나갔을 때 쓸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ES6 코드를 현업에서 바로 사용하기 위해 Mabel.js라는 컴파일러를 사용했던 것처럼 모듈 또한 모듈 포맷을 적용해서 번들링, 묶어줄 수 있는 툴이 제공되는데요. 그 유명한 툴 중에 하나가 롤업입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웹팩이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웹팩 또는 롤업 이런 툴을 사용해서 ES6의 모듈 개발 방식을 당장 현업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예시로 디폴트 익스포트 구문을 보게 되면은 answer.js가 있는데요. answer.js에서 export default에서 숫자 41을 출력을 합니다. main.js, 즉 entry 모듈, 진입 모듈에서는 디폴트로 내보내진 것을 answer.js에서 가지고 오죠. import 할 때 디폴트이기 때문에 answer로 가져오게 되고요. export default를 사용해서 함수를 내보내는데 함수로 내보낼 때 콘솔 로그로
answer 값을 출력해주게 됩니다. 이와 같은 코드는 모듈이 내보내지게 될 텐데요. 이때 EP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EP로 내보내게 되면 EP 패턴을 사용해서 모듈을 내보내게 되고요. ES 방식으로 코드를 내보내는 것은 변화를 시키지 않습니다. CJS는 CommonJS 방식, 즉 Node.js를 사용하는 방식을 내보낼 때는 module.export로 내보내게 되겠죠. AMD 방식, define을 사용해서 모듈을 내보냅니다. UMD 방식, Universal Module Definition으로 내보내는 거 볼 수 있겠고요. 롤업을 사용하면 이처럼 온라인상에서 변환된 툴을 사용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시간 이후에 롤업을 사용해서 모듈을 번들링하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웹팩을 공부할 수도 있는데 롤업이 훨씬 더 가볍고 이해하기 좋으니까 롤업이라는 번들러를 공부해 보도록 하죠. 자, 정리하면 모듈 로더 또는 번들러 이 두 가지로 갈릴 수 있는데요. 모듈 로더는 모듈을 로드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모듈 번들러는 묶을 때 사용합니다. 여러 개의 파일이 나눠져 있는 것들을 묶어버릴 때 번들링 한다고 얘기를 해요. 대표적인 로더는 require.js와 system.js가 있는데요. 현재는 잘 사용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반면에 번들러는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서버 환경에서 빌드 과정을 통해 모듈을 로드하고 번들링을 수행합니다. 대표적으로 웹팩, 롤업, 브라우저리파이 중에 웹팩 사용자가 많습니다. 이유는 React.js라는 프레임워크가 웹팩을 사용하거든요. 웹팩이 많이 사용되는데 이번 저하고의 수업에서는 웹팩 말고 롤업.js를 사용해서 손쉽게 모듈 로드하고 번들링하는 과정을 학습해 볼 것입니다. 그 실습은 좀 뒤로 미루도록 하고요. 정리를 해야겠죠. ES6를 사용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면 표준 방식의 임포트와 엑스포트에 대한 MDN 레퍼런스를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시고요. 모듈 단위별 독립개발 지향하는 방식으로 여러분의 프로그래밍 방식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겁니다. 우선 먼저 모듈 포맷에 대해 이해해야 됩니다. CommonJS 방식, AMD 방식, UMD 방식, EP 패턴, ECMAScript 6의 모듈 로드 방식, 표준은 ES6의 모듈 로드 방식입니다. 주의할 점은 ES의 모듈 로드 방식은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제대로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업에 사용하실 때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고려한다고 한다면 쓸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듈, 번들러 같은 툴을 사용해야 됩니다. 웹팩, 롤업, 브라우저리파이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야 돼요. 권장 방식은 ES6의 Export Import, 즉 표준 방식을 사용하시고요. 국내 환경이라면 웹팩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강의에서는 롤업을 사용해서 모듈을 로드하고 번들링해서 크로스 브라우징 할 수 있는 모든 브라우저에 호환할 수 있는 방식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